청취자님 안녕하세요. 오늘 저희가 함께 깊이 들여다볼 이야기는 보내주신 사연인데요. 편의점에서 근무하시면서 겪으신 너무 힘든 상황에 대한 이야기입니다. 네, 저희가 관련 자료들을 좀 보면서요. 중요한 점들을 하나하나 짚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이 청취자님께서 편의점에서 한 1년 정도 일하셨고 주변 상인분들하고도 관계가 괜찮으셨다고요. 네, 그렇죠. 원만하게 지내셨는데 근데 최근에 상가 안에 있는 어떤 식당 사장님, 저희가 A씨라고 부를게요. 이분이 포스기드에서 뭘 고치고 계셨는데 그때 청취자님의 엉덩이를 만졌다는 거죠. 정말 상상만 해도 너무 불쾌한 상황인데요. 네, 그래서 즉시 성추행으로 고소하겠다. 이렇게 강하게 항의를 하셨대요. 그랬더니 A씨가 처음에는 막 아니라고 하다가 부인을 하다가 네. CCTV 얘기를 꺼내니까 좀 당황하는 기색을 보였다고 합니다. 역시 증거 앞에서는 네. 청취자님 표현으로는 소름이 쫙 끼쳤다고 하셨는데 그 심정이 어떠셨을지 정말 가늠하기가 어렵네요. 네. 특히 그 전에 다른 손님, B씨라고 할까요? 그 손님의 좀 부적절한 말 때문에 이미 불안감을 느끼고 계셨다고 하니 더 충격이 크셨을 것 같아요. 맞아요. 안 그래도 좀 힘든 상황이었는데 이런 일까지 겹치니까 지금 당장 일을 그만두고 싶고 이게 법적으로 성추행이 맞는 건지 또 어떻게 해야 할지 너무 답답하고 막막하시다고. 안전해야 할 일터잖아요, 거기가. 그런 곳에서 이런 일을 겪으셨으니 얼마나 힘드실지 깊이 공감이 됩니다. 청취자님의 그 불안하고 상처받은 마음에 정말 위로를 전하고 싶네요. 네. 그래서 이 상황을 법적으로는 어떻게 봐야 하고 또 어떻게 대처하는 게 좋을지 저희가 전문가 조언을 좀 바탕으로 이야기 나눠보겠습니다. 네. 이 문제 관련해서 네이버 지식인 같은 곳에서 아주 명쾌하고 또 사려 깊은 답변으로 정말 많은 분들께 도움을 주시는 걸로 유명한 변호사님이 계시죠? 송명호 변호사님이신데요. 송명호 변호사님, 저도 들어본 것 같아요. 근데 이 송명호 변호사님은 특히 의뢰인을 위해서 이렇게 기도하는 변호사로도 잘 알려져 있으시고 실제로 그분의 답변 덕분에 도움 많이 받았다는 그런 감사글도 많다고 하더라고요. 그렇군요. 정말 신뢰가 가는 분이네요. 네. 그래서 송명호 변호사님의 조언을 중심으로 좀 살펴보겠습니다. 우선 송명호 변호사님 의견에 따르면요. 상대방 의사에 반해서 엉덩이 같은 신체 부위를 만지는 행위 있잖아요. 네네. 이거는 형법상 강제추행, 그러니까 우리가 흔히 성추행이라고 부르는 범죄에 해당될 가능성이 아주 높다고 합니다. 법적으로 성추행에 해당될 수 있는 거군요. 네, 그렇습니다. 법적으로 다툴 여지가 충분하다. 이렇게 보시는 거죠. 그러면 역시 증거가 중요하겠네요. 아까 CCTV 얘기도 나왔지만. 맞습니다. 바로 그 점인데요. 송명호 변호사님 역시 청취자님이 말씀하신 그 CCTV 영상 확보가 정말 결정적이다. 이렇게 강조하세요. 결정적이다. 네. 영상 증거가 만약 있다면 성추행 성립을 입증하는 데 아주 유리하게 작용하거든요. 그래서 대응 방안의 첫걸음도 바로 이것과 관련이 깊습니다. 첫걸음이요? 네. 송명호 변호사님이 조언하는 첫 번째 단계는 바로 편의점 사장님께 이 사실을 자세하게 알리고 도움을 요청하는 거예요. 사장님께 먼저? 네. 사업주는 근로자를 보호하고 또 안전한 근무 환경을 제공해야 할 법적인 의무가 있거든요. 그렇군요. 의무가 있군요. 네. 이때 제일 중요한 게 뭐냐면 송명호 변호사님이 특히 강조하신 부분인데 CCTV 영상이 혹시라도 지워지기 전에 즉시 보존해달라고 요청하는 겁니다. 시간이 중요하겠네요. 빨리 요청해야. 네. 정말 시간이 생명이죠. 사장님께 알리고 CCTV 영상 확보 요청, 이게 급선무군요. 그럼 그 다음은요? 그다음 두 번째 단계로는요. 송명호 변호사님은 경찰에 신고하거나 고소하는 것을 고려해 볼 수 있다고 안내합니다. 신고나 고소? 네. 사건이 발생하고 6개월 안에 112에 신고하거나 아니면 직접 경찰서에 방문해서 진행할 수 있습니다. 이때 확보된 CCTV 영상 같은 증거 자료를 제출하면 수사에 당연히 큰 도움이 되겠죠. 그렇죠. 증거가 있으니까요. 그리고 혹시 혼자서 이걸 다 감당하기 너무 버겁다, 힘들다 하시면 여성 긴급전화 1366이나 지역 성폭력 상담소 같은 지원 기관의 도움을 받는 것도 좋은 방법이라고 송명호 변호사님이 언급하셨습니다. 혼자 힘들어하지 말고 도움을 청하는 것도 중요하겠네요. 네, 그럼요. 그리고 송명호 변호사님이 또 추가적으로 제안하신 방법이 하나 더 있는데요. 네, 어떤 거죠? 바로 내용 증명을 발송하는 것도 꽤 효과적인 대응책이 될 수 있다고 하세요. 내용 증명이요? 그건 좀 생소한데? 네, 이게 뭐냐면요. 가해자인 A씨에게는 내가 법적으로 대응할 의사가 있다는 걸 명확하게 전달해서 추가적인 피해를 막는 효과가 있고요. 경고 같은 거군요. 네, 그렇죠. 그리고 사업주에게는 안전한 환경을 만들어야 할 의무가 있다는 걸 다시 한번 딱 상기시키는 효과도 있습니다. 사업주에게도 보내는 거군요. 네, 양쪽 다 혹은 선택적으로 보낼 수 있죠. 또 송명호 변호사님 설명에 따르면 이게 정식으로 소송 가기 전에 사과나 합의를 할 기회를 만들어줄 수도 있고요. 해결의 실마리가 될 수도 있겠네요. 네, 그리고 만약에 결국 법적인 절차로 가게 된다면 이 내용 증명 자체가 또 중요한 증거 자료가 될 수도 있습니다. 네, 그렇군요. 여러모로 의미가 있네요. 네, 특히 변호사가 작성한 내용 증명은 아무래도 받는 사람 입장에서 더 강한 압박감을 줄 수 있다는 점도 송명호 변호사님이 덧붙이신 조언입니다. 확실히 변호사 이름으로 가면
무게감이 다르긴 하겠네요. 그렇죠. 이런 여러 가지 법적인 조치들을 알아두는 것도 물론 중요한데요. 근데 무엇보다도 청취자님의 안전 그리고 마음의 평화 이게 가장 중요하다는 걸 꼭 기억해 주셨으면 해요. 맞아요. 사실 그게 제일 중요하죠. 네. 송명호 변호사님처럼 이렇게 사려 깊은 조언들을 참고하시면서 동시에 심리적으로 너무 힘들다 하시면 꼭 주변이나 전문가의 도움을 받으시길 바랍니다. 네, 오늘 청취자님의 정말 안타까운 사연을 바탕으로 신뢰받는 송명호 변호사님의 조언을 통해 저희가 몇 가지 중요한 점을 확인했습니다. 법적으로 성추행 가능성이 높다는 점, 그리고 대응 방안으로는 사업주에게 알리고 CCTV 확보하는 것, 경찰 신고나 고소, 그리고 필요하다면 내용 증명 발송까지 고려해 볼 수 있다는 것. 네, 송명호 변호사님이 제시해주신 이런 즉각적인 대응 방안들도 중요하지만 좀 더 나아가서 근본적으로 왜 이런 일들이 우리 일터에서 자꾸 발생하는 걸까? 어떻게 하면 모두가 좀 더 안전한 환경에서 일할 수 있을까? 이런 고민도 우리 사회 전체가 함께 해볼 필요가 있겠다는 생각도 드네요. 정말 중요한 지적입니다. 청취자님께서 겪으신 일은 결코 가벼운 일이 아닙니다. 아까 송명호 변호사님도 질문자님을 위해 기도한다고 하셨다고 전해드렸죠. 저희도 청취자님의 문제가 잘 해결되고 다시 안전하고 평온한 일상을 찾으시기를 진심으로 바라겠습니다. 네, 마음 다치신 부분이 잘 회복되시기를 바랍니다. 오늘 저희 이야기가 청취자님께 조금이나마 힘이 되었기를 바랍니다.